사람에게 주로 생기는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히터 전열의자, 전기 히터를 비롯해 네네. 몸에는 발열조끼에 발열 목도리, 발열 패드 등 다양한 난방기구를 착용하고, 게다가 가정에서는 전기 매트와 조격기, 조격기. 밖에서는 사우나, 찜질방 등 열을 이용하는 생활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열성 홍반 역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책상 및 다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전기 히터를 켜고 우리 집에 있는데? 3개월가량 근무했던 한 여성은 네, 어떻게 됐죠? 아이고. 왼쪽 다리에 열성 홍반이 나타났으며 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매일 30분씩 조격기 사용을 한 31세의 여성은 예, 이거 실제로 팔에 제 주변에 열성 홍반이 생겼습니다. 예. 실제로 봤습니다. 또한 발열 방석에 장시간 앉아 일하던 한 시장 상인은 엉덩이에 열성 홍반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찜질방에 다니던 여성의 양쪽 다리에는 어떻게 됐죠? 어이구, 저 위험하군요. 물집을 동반한 열성 홍반이 생기기도 했는데, 저건 거의 화상인데요. 예. 이들의 공통점은 그리 높지 않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것. 히트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의 온도는 40도씨였으며 당시 주격기의 온도는 43도씨. 발열 방석의 온도 역시 40도씨였습니다. 이렇듯 열성 홍반은 40에서 45도씨 정도의 높지 않은 열에 3주 이상 매일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성 홍반은 열에 의한 손상이지만 화상은 아닌데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화상은 위험하다. 뜨거운 열에 피부 겉표면이 손상을 입는 것이지만 어디가 있는데 많이 그렇게 열성 홍반은 화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의 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 속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피부 속에 아주 위험하구나. 피부 겉이 아니고 실제로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자, 또 실험하죠. 우리 넘버원은. 예. 마네킹 다리에 얇은 쇠고기를 붙이고 그 위를 단열재로 감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면바지까지 입힌 뒤 1m 거리에 전기 히터를 켜놨습니다. 아니 저렇게들 그리고 많이 1시간 하는데. 경과 후 머리도 꽤 있잖아요. 1m인데. 저도 게임하면서 저걸 틀어놓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면바지 속의 단열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은 어떨까요? 속이 설마 설마. 놀랍게도 단열재를 벗겨내자 어떻게 됐죠? 전기퇴에 쬐이는 방향의 살짝 쇠고기가 익었어요. 살짝 익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 안에 이건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죠? 바로 이렇게 열성 홍반은 낮은 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 세포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상처럼 단번에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증상이 심각해지는데, 처음엔 열이 노출된 부위에 붉은 반점 모양의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야, 저도 그랬어요. 저런 거까지는 경험해 본 적. 그리고 네, 저도. 서서히 둥근 모양, 나선형, 그물 모양의 붉은 색깔의 얼룩으로 변하며 어이구. 피부 모세혈관 확장이 동반됩니다. 어휴,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하게 튀어나오는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래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열성 홍반은 피부 변화가 생겼을 때 열 노출을 중지하면 저절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열에 노출되게 되면
그물 모양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고 각질이 일어나고 또 물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피부암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셨죠? 이제부터는 전기 히터나 온풍기를 너무 가깝게 너무 오래 쐬지 마십시오. 전기 방석, 전열 의자, 전기 매트 역시 하루 종일 켜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단 열성 홍반 증상이 보이면 무엇보다 더 이상 열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 겨울엔 조금 춥더라도 난방 사용을 절제하고 내복을 입어 피부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아끼는 지혜를 발휘해봄이 어떨까요? 이 뭐 화면들 보시면서 네. 저 사실 저런 전열기구나 그런 전기 매트나 이런 거는 아주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들은 없으세요?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피부가. 매일 화면 보면서 놀라지만 오늘은 정말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가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뭐 심하게는 피부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우리 넘어파이브 한석준 씨랑 같이 야외 촬영 올라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핫팩 있죠, 손난로. 그 막 등에다 계속 붙이고 있고 막 뜨거워도 참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열성반이 그 생기고. 핫팩을 말씀드릴 때 아까 그 수험생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최근에 또 운동을 저희도 하다 보면은 그 나이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장시간 예. 열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죠. 네. 손난로. 그 말씀드린 대로 감작이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걸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화상까지도 입을 수가 있고 더 위험한 거는 그런 분들이 또 당뇨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 합병증으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타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온도의 차이, 온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그 체질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더 심한 어떤 그 화상까지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장시간 하면 안 그러면요 이게 완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그 열에서만 떨어지면 아까도 그 VCR에서 보셨지만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침착이 돼서 혈관이 늘어난 것이 좁아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첨가되면 색깔이 이제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피부과적인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그런 질환으로 그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 전열기구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이게 그냥 따뜻하고 별로 뜨겁지 않다고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오래 장시간 노출되면 열성 홍반이라는 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올 겨울만큼은 그런 전열기구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고 내복 같은 걸 이용하셔서 에너지도 아끼고 열성 홍반도 막으시는 그런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리 깔끔해. 아나운서 맞아요. 헤매더니 오랜만에 깔끔해졌어요, 아주. 저기 아나운서님 문제 좀 맞추세요. 이제 좀 아나운서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말을 해야 아나운서를 인정을 해주는 역시.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넘버원이야 이거죠 넘버원. 1년 365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우리의 넘버원 씨. 이번 질문